안녕하세요. 데브렐 코어 멤버 최지원입니다. 이번 11월 콘텐츠는 피그마의 레이아웃 및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피그마를 사용하는 법과 간단한 단축키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배운 단축키들을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이아웃 및 그리드 시스템은 앱 디자인 시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레이아웃은 요소가 여러 개일 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드 시스템은 일관적인 디자인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목차는 피그마 포지션 기능 배우기, 피그마에서 마진을 활용하여 그리드 설정하기, 그리드 기능을 활용한 로그인 화면 디자인하기 실습이 있습니다. 피그마 포지션 기능 배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피그마의 오른쪽 패널입니다. 오른쪽 패널은 요소의 속성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위쪽에 있는 포지션과 레이아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피그마에서 기능 설명과 실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그마 화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패널에 있는 포지션과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지션 부분인데요. 일단 포지션은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X축과 Y축을 설정할 수 있고, 회전할 수 있는 각도와 좌우 반전, 수직 반전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정렬인데요. 이 정렬이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피그마 대지에 있는 요소를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정렬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프레임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을 클릭했을 때는 정렬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정렬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여기는 지금 피그마의 기본 전체 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일 요소에 대해서는 정렬을 적용할 수 없는데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이 요소에 대해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요소는 지금 이 프레임 22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프레임 22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됩니다. 이 왼쪽 정렬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프레임의 왼쪽에 오게 되고요. 가운데를 클릭하면은 가운데로 오게 되고, 오른쪽 정렬을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오게 됩니다. 또한 위쪽, 아래쪽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이 Align 탑을 클릭을 하면은 프레임 22 기준 위쪽에 오게 되고, Align Vertical Center를 하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가운데에 오게 할 수 있고요. Align Bottom을 하면은 프레임 22 기준 바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X축, Y축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신이 속한 프레임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0을 했을 때 이 프레임 22 기준 0,0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프레임 22 말고 밖으로 빼볼게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면은 X축과 Y축의 좌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0,0을 주면은 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다시 보면은 여기로 위치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자신이 속한 요소를 기준으로 X축과 Y축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프레임 20이 밖을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피그마 대지 위에 속해 있는 걸로 인식이 돼서 전체 피그마의 X축, Y축 0,0 기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0,0을 적용해보면은 이 프레임 20이 기준으로 0,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요소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 말고 이렇게 3개의 요소에 대해서도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정렬을 하고 싶은 요소들을 드래그해서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얼라인 탑을 하면은 이 위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맞춰서 정렬이 되고요. 이 얼라인 vertical center를 하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렬이 됩니다. 얼라인 바텀을 하면은 아래 선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다중 선택을 하고 얼라인 탑을 하면은 위쪽 선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평으로도 똑같이 정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 정렬을 하면은 왼쪽 선의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며 오른쪽 정렬을 하면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로와 세로 길이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깔끔하게 가로, 세로 길이를 통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통일하고 싶은 요소들을 드래그해서 다중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 볼 액션을 클릭을 해서 디스트리뷰트 호라이전털 스페이싱을 눌러주면은 가로 간격이 동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창이 활성화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 간격에 대한 수치인데요. 이제 이것을 80으로 줄이면은 간격이 80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창은 이 간격이 동일할 때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간격을 달리했을 때는 여기에 뜨던 간격을 설정하는 창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디스트리뷰트 간격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간격뿐만 아니라 세로 간격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로 간격이 이렇게 다른 경우 세로 간격을 맞추고 싶은 요소들을 다중 선택하고 롤 액션에서 디스트리뷰트 vertical spacing을 눌러주면은 세로 간격이 동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격창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도형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삼각형 도형에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고 이 삼각형에 대해서 회전을 해볼게요. 삼각형을 30도 회전하면 이렇게 30도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50도 그리고 100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포지션에 이쪽 말고도 이거를 도형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끝에 쪽으로 오면은 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된 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끝쪽으로 돼야 돼요. 이쪽으로 하면은 길이가 늘어나고 이 끝쪽으로 해야지 이게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해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0으로 맞출게요. 그리고
좌우 반전과 같은 요소 된다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로테이트 90도 라이트는 아까 한 것을 그냥 이제 90도에 맞춰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플립 호라이전털은 이제 수평인데 지금 이게 안에 그라데이션 요소가 똑같아서 적용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눌러줬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이 플립 벌티컬도 이렇게 수직으로 반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아래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 레이아웃에는 W랑 H가 있는데 와이드스랑 헤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삼각형은 지금 722 곱하기 722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800으로 하면은 와이드스를 800으로 했는데 헤이트도 800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처음에 한 것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제가 이걸 다시 600으로 줄였음에도 세로는 똑같이 80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600 곱하기 800이 이 삼각형의 길이가 되고 여기서 다시 링크를 걸었을 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6대8 비율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00으로 줄이면은 6대8을 고정으로 했기 때문에 헤이트가 400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400으로 하고 링크를 걸면은 이렇게 다시 1대1 간격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W랑 H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창에서 간격이 동일할 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유즈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그마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4회차 내용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패딩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하나에 대해서도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서 이 요소의 패딩 값을 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오토 레이아웃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할 내용은 피그마에서 마진을 활용하여 그리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진이란 게 뭘까요? 제가 예시로 배달의 민족 앱 화면이랑 토스 앱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앱의 좌우 여백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여백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토스의 경우 이 정도만큼의 여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여백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여백을 줌으로써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데 편안함을 주는 UX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여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그마에서 그리드를 직접 설정해 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리드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보는 종이 같이 격자로 된 바탕입니다. 저희는 피그마에 이 그리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마진과 같은 걸 적용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마진을 뺀 디자인 영역, 컬럼은 열, 단, 커터는 컬럼과 컬럼 사이 간격, 마진은 좌우 여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용어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텐데 실제로 피그마 화면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피그마 화면에서 그리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핸드폰 화면 프레임을 가지고 왔어요. 프레임을 불러오는 것은 저번 강의에서 알려드린 대로 단축키 F를 눌러서 이 오른쪽 패널에 프레임을 활성화시키고 마음에 드는 핸드폰 크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폰 16으로 골라볼게요. 아이폰 16 프레임을 불러왔으면 이제 이 프레임에 그리드를 설정해 볼게요. 그리드는 오른쪽 패널에서 레이아웃 그리드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리드 말고 앱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드에서 컬럼으로 바뀌면은 이 빨간 색깔 간격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로로 길게 빨간색 배치된 것을 수정해 볼게요. 여기서도 그리드랑 컬럼이랑 로우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좌우 여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니까 컬럼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이 카운트는 이 안에 있는 이 빨간 색깔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카운트가 지금 5개여서 5개가 보이는 거고 제가 이거를 8개로 하면은 이렇게 8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이 타입이 있어요. 타입은 말 그대로 레프트면 왼쪽으로 하고 라이트면 오른쪽으로, 센터면 가운데로, 스트레치면 이렇게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앱 디자인을 할 때는 스트레치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아까 배운 마진이 나오는데요. 이 마진을 설정함으로써 여기 좌우 여백이 생기거든요. 적용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20만큼의 좌우 여백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커터가 이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20으로 설정을 해놔서 마진과 같은 간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터를 10으로 하면은 이렇게 컬럼과 컬럼 사이 간격이 10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앱 디자인에 뭐가 좋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실습 때 할 화면에 대해서 미리 보여드리고 여기에 적용된 그리드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적용을 한 건데요. 이렇게 눈을 켰을 때 제가 아까 좌우 여백에 대해서 이 화면은 16으로 마진을 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좌우 여백 16을 맞춰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치를 봤을 때 x는 다 16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거 없이 그냥 내가 x를 16에 해서 두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그리드를 켰을 때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드를 했기 때문에 이 피그마 자체에 그리드에 맞춘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드를 꺼볼게요. 그러면은 이 요소를 클릭했을 때 요소를 클릭했을 때 이제 뭐 16에 맞춰진다? 라는 게 사실 딱히 없어요. 근데 그리드를 키면은 여기에 딱 16으로 맞춰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마진을 16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이렇게 16으로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앱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서 앱에 관련된 것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실제로 이 그리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보통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앱 버전이 있고 컴퓨터 웹 버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반응형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설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은 앱 디자인을 다루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앱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운 레이아웃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아까 이 화면을 실습을 해볼게요. 네, 이게 이번에 만든 실습 화면이고요. 저희가 1회차 때 이런 스플래시 화면을 만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래시 화면이 지나고 나서 뜨는 이 로그인 화면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기술들은 오늘 배웠던 포지션과 레이아웃, 그리고 그리드 이렇게 세 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이 네 가지 사진 파일들을 같이 활용을 해볼게요. 실제 실습하기 편하시도록 이 네 가지 사진 파일이 담긴 피그마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화면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아이폰 16을 프레임으로 잡아볼게요. 단축키 F를 눌러서 프레임 창을 활성화시키고 아이폰 16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아이폰 16과 같은 크기가 나오게 되고요. 우선 그리드를 설정해 볼게요. 이제 보통 앱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좌우 옆에 마진을 16픽셀 또는 20픽셀로 주게 됩니다. 이게 4배수로 거의 하는 게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앱에서 봤을 때도 이 개발자가 개발을 할 때 4배수로 적용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4배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 화면에서는 여백을 16으로 해볼게요. 아까 배운 이 레이아웃 그리드를 클릭을 해서 그리드에서 컬럼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좌우 여백을 16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겉터도 16으로 해줍니다. 저희가 지금은 만들 화면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열된 화면이라서 이 겉터가 딱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 이번에 디자인 할 때는 이걸 1로 둬서 디자인을 해도 돼요. 근데 일단 5로 디자인 해볼게요. 이 겉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아웃 그리드를 설정을 해줬고요. 이 화면을 봤을 때 맨 위에 타이틀로 로그인이 있네요. 그러면 단축키 T를 눌러서 로그인을 써줍니다. 폰트 크기는 40 정도로 줄까요? 36으로 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옮겨도 되는데 아까 배운 이 포지션에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이 있네요. 아이들이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기 위해서 F를 눌러서 다시 프레임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좌우 여백이 제대로 들어간 프레임을 만들고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디자인할 때 4배수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H도 4배수로 맞춰서 48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입력창이 지금 배경이 흰색이라 입력창이 보이지 않으니까 회색으로 대충 2로 회색으로 맞춰줄게요. 이게 지금 빨간 색깔이 적용이 돼서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색깔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기 이 눈을 꺼주면은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게 다 이 똑같은 네모를 반복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를 분석해 보면은 네모 프레임 안에 이렇게 레디어스가 들어있고 안에 텍스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똑같이 레디어스 줄게요. 한 10 정도로 주고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라운드를 많이 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운드를 많이 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또 한 이 정도로 적당한 정도로 레디어스를 주는 게 좀 이제 많은 앱에서 하는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보도 레디어스를 10 정도로 주고 비밀번호 입력 스트로크도 줄게요. 스트로크는 한 이 정도 색깔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텍스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단축키 T를 눌러서 프레임 안에 텍스트를 써줄게요.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폰트를 레귤러로 바꿔주고 이게 지금 플레이스 홀더잖아요. 안에 있는 힌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회색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크기도 한 16 정도로 주고 이게 제가 아까 이 전체 앱에 대해서 여백을 16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요소들도 16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16을 주면 되고요. 이 지금 간격이 잘 들어갔나 보고 싶을 때 이 x축을 확인해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입력해주세요라는 텍스트를 클릭한 채로 Alt를 누른 다음에 내가 간격을 보고 싶은 요소에 대해서 호버를 하면은 간격이 보여요. 이렇게 Alt를 누른 채로 요소를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밖에 있는 이 텍스트 인풋 박스 요소와 간격이 16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운
수직 정렬을 활용해서 이렇게 실제로 가운데에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는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Alt를 누른 채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지금 이 둘의 간격도 9인데요. 이것도 4배수로 맞춰줄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다중 선택을 해줘서 Shift를 누른 채로 다중 선택을 해줘서 간격도 줄일 수 있는데요. 전 이번에 8로 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하기 버튼을 만들게요. 로그인하기 버튼은 저번에 만든 스플래시 화면 색깔과 똑같고 글씨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똑같이 복사해주고요. 선을 빼주고 색상을 이렇게 스포이트로 해서 찍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걸 누른 채로 단축키 I를 누르면은 이제 마우스가 스포이트로 바뀐 게 보이죠? 이렇게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스포이트로 돼서 바로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조금 이제 굵은 글씨예요. 위에 비해서. 그래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볼드체를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흰색 글씨를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그인하기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일단 글씨를 로그인하기로 바꿔주고 제가 지금 속한 부모 요소가 이 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 로그인하기를 클릭을 하고 포지션에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수평 수직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꺼보면은 로그인 화면이 잘 구현된 게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는 것보다 소셜 로그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로그인까지 구현을 해볼게요. 우선 간편 로그인이라는 텍스트를 추가해줄게요. 크기는 24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운데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로그인하기 버튼이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아래 소셜 로그인 버튼들이. 그리고 또 똑같이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는 아까 말한 대로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옮기면 복사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 D를 하면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레이어를 봐보세요. 자, 컨트롤 D를 하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내려보면은 하나 더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도 전에 강의 때 설명해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복습 차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로 로그인 하기를 구현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제가 제공할 이 사진 파일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이버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이 버튼을 초록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I를 클릭해서 스포이드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이 프레임 안에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로 로그인하는 버튼이 완성된 건데요. 우선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라고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뭔가 가운데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 네이버로 로그인 하기는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이 네이버 로고는 좀 더 왼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두 개를 클릭을 해서 그룹화를 해줄게요. 컨트롤 G를 누르거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셀렉션 해주면은 이 요소들이 그룹으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수평 수직 정렬을 해주면은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요소 사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 요소 간격을 8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8로 줄였으니까 다시 수평 수직 정렬 하면은 예제와 똑같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도 똑같이 해줄게요. I를 눌러서 페이스북 색깔로 스포이드를 해주고요. 이미지를 페이스북 이미지로 넣어줄게요. 아까 그룹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그룹 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넣으니까 지금 얘네들의 가운데가 안 맞아요. 이 두 요소에 대한 가운데가. 두 요소를 다중 선택해주고 수직 정렬을 해줘서 가운데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을 클릭을 해서 이 프레임에 대한 부모 프레임에 대해서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이게 글씨가 길어져서 다시 수평 수직 정렬을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도 만들었고요. 이제 애플과 구글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게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검정으로 바꿔주고 흰색을 적용해준 다음에 아니죠? 글씨는 검정이고 배경은 흰색으로 해주고 안 보이니까 선에 넣어줄게요. 선은 아까 썼던 색깔로 아무거나 찍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애플 로고를 넣어서 다시 그룹화를 해주고 애플로 로그인하기 해서 이 그룹을 기준으로 수평수직 정렬을 해주고요. 똑같이 복사하고 구글로 로그인하기 해서 애플 이미지를 없애고 구글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둘의 요소를 8로 줄여주고 이 그룹을 수평수직 정렬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간편 로그인 버튼도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로그인 버튼들의 세로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배운 것을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간격을 동일하게 할 것을 다중 선택을 해주고 모어 액션에서 디스트리뷰트 vertical spacing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저는 8로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예제랑 똑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 옆에 16으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각 요소도 8로 지금 다 통일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일관적인 엣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번에는 활용한 게 이 마진에 대해서만 세로 컬럼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 보여드렸잖아요. 이 거터를 보여주자면은 거터는 아까 배달의 민족 화면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가게 배달과 배민스토어 이 간에 거터가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달의 민족은 이 세 요소에 대해서 거터를 이렇게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배민 배달 박스를 보면은 이 각 메뉴들의 간격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거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 화면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 섹션별로도 거터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섹션별로도 실제 마진과 거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섹션별로도 방금 배운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인 화면이 이제 이 로그인 화면에 프로토타입을 적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원래 이 프로토타입은 나중에 알려주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할 때마다 알려드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에 1회차 때 스플래시 화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통 앱을 시작할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스플래시 화면이 뜨고 몇 초 뒤에 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앱에 따라서 스플래시 화면이 없는 앱도 있겠지만은 보통 스플래시 화면이 있는 경우 이 화면이 몇 초 동안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해볼 프로토타입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플래시가 보였을 때 몇 초 후에 로그인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아까 만든 스플래시 화면을 아까 만든 로그인 화면과 기존에 있던 스플래시 화면을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로그인을 해주고 스플래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른쪽 패널이 디자인이랑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이 프로토타입인데요. 제가 인터랙션을 적용을 할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인터랙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트리거들이 많은데 저희는 스플래시가 저희가 손을 안 대도 알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딜레이를 적용시켜 줄게요. 애프터 딜레이는 말 그대로 딜레이 후에 어떤 동작을 실현하겠다라는 건데요. 딜레이를 한 1500ms를 해볼까요? 1500ms로 하고 액션을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navigate to로 하고 내가 어디로 내비게이트를 할 거냐를 정할 수 있어요. 데스티네이션을 저희는 저희가 만든 로그인 화면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즉시 할 건지 아니면 좀 깨져서 할 건지 아니면은 피그마에 제공하는 자동으로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적용할 건지. 근데 보통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앱 개발할 때 약간 트랜지션?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를 적용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 스플래시 화면을 누르고 이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을 해주면은 스플래시 화면이 뜨고 1500ms 후에 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제 인터랙션을 넣으면은 실제로 뭐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로그인이 완료됐으니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간다든지
구글로 로그인 하기니까 뭐 구글 화면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피그마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좋은 점은 개발자에게 앱의 흐름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랙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피그마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마 화면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을 연습하고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게요. 따라하면서 모르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디스코드로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볼게요. 이 정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속한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속한 프레임의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X축, Y축 또한 자신이 속한 프레임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을 통해서 이 세 요소를 정렬시킬 수도 있습니다. 탑 정렬, 중앙 정렬, 바텀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도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른 요소를 선택을 하면은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로 간격이 통일하지 않을 경우 통일하고 싶으면은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More 액션을 클릭을 해서 Distribute Vertical Spacing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세로 간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이 입력창을 통해서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로 간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로 간격 또한 이렇게 가로 간격이 다 다를 경우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다중 선택을 해주고 Distribute Horizontal Spacing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걸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것을 종합을 해서 로그인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이 로그인 화면을 따라 하시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마진을 설정하고 이 마진은 저는 이제 16으로 만들었는데 16이나 20픽셀 자유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 기능을 활용을 해보고 앱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는 좌우로 16의 여백을 줬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소도 16이고요. 16의 여백으로 통일을 해주고 상하는 다 이제 8로 통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하 여백을 통일해 줍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인터랙션을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오늘은 레이아웃 그리드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은 선택으로 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